마포갈매기, 연안식당, 한 번쯤은 다 가봤을 법한 익숙한 이름이죠? 근데 요즘은 왜 잘 안 보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어릴 때 자주 갔던 브랜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그 브랜드 어떻게 됐지? 하고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두 브랜드를 만든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세운 외식기업 디디미엔F, 지금의 선샤인 푸드에 화려했던 전성기와 조용한 내리막길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범택 대표입니다. 1992년 20살의 이범택 대표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다가 친구와 함께 만든 나무 포장마차로 외식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4개월 만에 민원 신고로 문을 닫았지만 그 짧은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요. 외식업이 천직이라고 느꼈던 이범택 대표는 포장마차에 미련이 남아 빈 땅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실내 포차를 열지만 주방 직원이 도망가는 바람에 제대로 된 주방 경험도 없던 그가 요리를 맡게 됩니다. 음식의 맛이 당연히 변하게 되었고 결국 가게를 월세로 넘기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 전역 이후 자신이 운영했던 실내 포차 옆에 있는 대박집에서 주방 보조로 3년간 일하며 제대로 한식을 배우게 됐는데요. 3년간 모은 돈과 어머니의 퇴직금 4천만 원을 가지고 1999년 인천의 대나무집이란 상호로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대나무집은 특색 있는 메뉴와 맛으로 주변의 대박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초기에는 문을 여는 곳마다 대박이 나고 주변에서 가맹사업 문의가 쇄도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물류, 제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맹점이 늘어난 만큼 제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외주 공장을 써서 제품을 공급했고 점차 맛이 변하면서 대나무집은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외주 공장이 문제였다고 생각한 그는 2005년 덜컥 공장을 인수하였고 2006년 주식회사 디딤푸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유일하게 남은 직영 소고기집까지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무려 18억의 빚, 인생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빚을 떠안고 방황하던 때 우연히 맛을 본 갈매기살이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는 가게를 마포갈매기로 리브랜딩했고 2008년 반년 만에 무려 72개 가맹점 오픈, 1년 뒤인 2009년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마포갈매기는 2012년 가맹점 450개를 돌파하며 그야말로 전설이 됩니다. 2013년 그는 본사 직영 중심의 외식 사업 모델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벌어놓은 돈을 모두 투자해 부지를 매입하고 3개의 브랜드 직영점을 한 건물에 동시에 런칭한 것인데요. 가맹사업 단일화의 사업 모델이 아닌 직영 모델 외식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여 성공 가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2016년 디디미엔F의 전체 영업수익의 86%를 직영점에서 창출했으며 매출 기준으로 보아도 프랜차이즈 매출이 42%, 직영점 매출의 비율이 52%였습니다. 2017년 스펙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당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상장에 성공한 사례로 업계에서 주목받게 됩니다. 이듬해 가성비가 있고 간단하게 밥과 술을 접할 수 있는 컨셉의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범택 대표의 생각은 소비자의 니즈 그리고 트렌드와 잘 맞아 떨어졌는데요. 신선하고 푸짐한 해산물과 깔끔한 매장 분위기의 강점이 제대로 살아나서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2018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무려 1년 만에 112개의 매장을 늘려낸 것입니다. 3일마다 1개의 가맹점을 늘려낸 꼴이죠. 연안식당은 꼬막 비빔밥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연령대를 막론하고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2019년에도 111개의 점포를 신규 개점하며 가맹점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2019년 전체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9억 원, 월 평균으로 따지면 7,500만 원 가량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 디디미엔F는 2017년에는 매출 688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 2018년에는 매출 970억 원, 영업이익 44억 원, 2019년에는 매출 1253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을 기록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2020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은 외식업계를 직격합니다. 디디미엔F 역시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가맹점들은 문을 닫고 실적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디디미엔F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디디미엔F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늘어난 내식 수요에 발맞춰 연안식당과 마포갈매기,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HMR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며 회사의 성장 동력을 새로이 모색합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이범택 대표가 사모펀드의 보유 지분을 172억 원에 매각합니다. 이는 곧 회사의 경영 방향, 전략, 심지어 문화까지 크게 변화했을 것임을 암시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적자 전환, 2021년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등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매우 악화됩니다. 2020년 매출 809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33억 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80억 원, 2021년 매출 666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63억 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9억 원.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유동성 확보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인천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82억 원에 매각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던 2022년 디디미엔F는 직영점 확대 및 가정 간편식 HMR 사업 강화를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인천 송도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를 약 180억 원의 거금을 주고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130억 원은 장기차 입금이었죠.
이는 곧 부채 비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장기차 입금의 규모로 보면 자체적인 현금 보유량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본사 사옥을 매각했으나 장기 차입금을 통해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회사 재무 구조의 불안정성을 상당히 키우게 됩니다. 2024년 1월 결국 장기 차입금 해결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같은 가격인 약 180억 원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2024년 3월 결국 외부 감사인이 DDM&F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견 거절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회사가 극심한 재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등장한 한 사람, 바로 모험가자 김상훈 씨입니다. 물타기를 하다가 최대 주주가 된 슈퍼개미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최대 주주가 됐던 것보다 주목을 받은 건 바로 그가 보여준 공시 기행인데요. 그럼에도 DDM&F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을 사용하였을 만큼 사뭇 진지하고 강렬한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DDM&F에 투자하던 김상훈 씨는 꾸준하게 물타기를 하며 주식 보유 수량을 늘려왔는데요. 약 9개월 후인 2023년 3월 DDM&F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어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물타기를 진행하여 2023년 8월 결국 최대 주주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사유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2024년 3월 주권매매 거래 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김상훈 씨는 거래 정지가 되기 한 달 전에도 무려 110만 주를 매수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디딤과 끝까지 함께하려고 지분 추가 매수,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운영 방향 전환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 끝에 결국 2024년 5월 경영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며 2024년 7월 사내이사 자진 사퇴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았으나 새로이 경영권을 갖게 된 인물들과 또 다시 경영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하던 중 2024년 11월 또 다시 최대 주주가 변경되게 되는데요. 기존 DDM&F 주식을 10분의 1로 감자하고 6억 6천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후 신주 발행가액을 거래 정지 전 가액으로 책정하여 주당 381원에 2억 20만 원을 배정받은 황정아 씨가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3,810원짜리 주식을 381원에 산 셈이게 되는데요. DDM&F는 회사 경영 목적 및 신규 사업 추진 전략에 따라 2024년 12월 23일 DDM&F에서 선샤인푸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사명을 변경하고 불과 5개월 동안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의혹, 자본안전 잠식 의혹 등 끊임없는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명을 변경하며 사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는 선샤인푸드. 프랜차이즈의 성공 신화와 추락, 경영권 분쟁 등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모두 겪은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포갈매기와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지금, 과연 선샤인푸드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콘텐츠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